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꼼꼼하고 세심한 신광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와서 오늘 조신하게 인사드릴 거예요. 소녀 간만에 인사드리겠사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평안했습니다. 네, 굉장히 화사하고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복 입은 만큼 내친 김에 인사까지 드릴까요? 세배.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는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세뱃돈 주세요. 네, 어금니 꽉 깨물고 옥상 오시면 제가 용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갑자기. 혼자 화사하게 입으셔서 약간 동서양의 콜라보로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좀 칙칙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혼자 되게 화사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질투하시다니. 네, 팬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요즘에 노란톡에서 난리네요. 항상 앵커님 소환하느라고. 전문가님 인기가 더 대단하시죠. 예, 저는 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다들 이제 앵커분 나타나시라고 이제 굉장히 소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아니에요. 또 잘 나오셔서 또 얘기도 잘 해주고 하셔갖고 좀 방 분위기도 좀 살고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세배 드렸는데 세뱃돈은 못 주셨지만 오늘 좀 주실 거 없으신가요? 대신 종목이라도? 네네, 시황이나 종목으로 많이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시작을 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한 해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 올해 저 결혼할 것 같다고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맞고 있어요. 전문가님 말이 저번에 SFA 왜 자꾸 이걸 헷갈릴까요? SFA 그것도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말씀하시자마자. 시집이 가고 싶으신가 봐요. 굉장히 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게 부담되네요. 그냥 한번 인사치레로 얘기했다가 이거 시집 꼭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오셔서 앵커분 소환하시면 항상 나오니까 좀 잘해서 제가 꼭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SFA 반도체의 상한가를 딱딱 집어낸 우리 신광섭 전문가입니다.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요.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나서 조금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도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뉴욕 증시가 최근 상승에 따라서 조금 숨고르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조금 다한 것 같다. 약간 조정권에 왔다라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하지만 또 오늘은 선물이 또 다시 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 환율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면 일단 조금 곡물 가격이 좀 한동안 좀 계속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물가 상승 이런 게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좀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0.5% 정도, 0.4%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구리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구리 가격 상승이 갑자기 크게 나오면서 일단 이 구리 가격이 우리나라 증시하고 싱크가 조금 잘 맞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의 상승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 유가도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 지금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가는 조금 산유국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유가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올리는 것 같고요.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주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여드리면 드디어 개인들이 조금 이제 조절을 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이제 크게 매도를 했어요. 기관 이거 조금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시면 이제 장중에 매매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사면서 막판에 이제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는 상승을 했고
이제 기관이 마이너스 이제 2천억 정도에서 마이너스 9천억 정도로 그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개인들한테도 넘겨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갔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또 매수로 기관이 그 매매를 좀 잘 타나 했더니 또 오늘 이렇게 던지고 나갔는데 일단은 기관들의 매매는 계속 종잡을 수 없게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명절이라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시장은 크게 상승할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크게 하락할 이슈도 없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지수나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는 바이든의 그런 1조 9천억 불의 그런 부양책이 시장의 중심에 있고, 근데 그 부양책을 바이든은 이제 합의가 좀 중요하다, 공화당하고 이제 합의가 중요하다 했는데 옐런의 재무장관이 나와서 합의보다는 속도다. 이거 지금 안 되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은 조금 이제 계속적인 상승으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할까 봐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지수는 한 1.4%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한 대략적으로 보통 한 $70 정도 선까지 목표로 해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는데 미국이 더군다나 이제 월요일 날 휴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목요일, 금요일이 휴장인데 미국이 월요일 날 휴장이면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장이 열렸을 때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불안함 없이 월요일 날 조금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팔았던 어떤 물량들을 다시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 전에 오늘 오전에 좀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후반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떤 흐름을 좀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오늘 좀 매수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은 미국 장이 휴장인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서 연휴 기간 이틀 동안에 이번에 연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에 큰 일이 없다면 뭐 다시 이제 그냥 보합 수준, 약간의 조정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나라 월요일 날 장은 상승해서 시작할 거고 화요일 날 장까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한 포지션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흐름도 괜찮고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넘어가는 게 나은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더욱더 꼼꼼하게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꾸준히 역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어요. SKC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SKC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는 그냥 화학회사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은 그 2차 전지 소재인 그 동박시장의 좀 강자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동박시장을 끌고 갔던 회사는 일진 머티리얼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 회사가 이제 대부분 K 배터리의 그런 어떤 동박시장 이 부분을 좀 많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SKC가 2019년도에 이제 그 동박시장의 어떤 또 그 강한 업체인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그게 이제 SK 넥슬리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KCFC라는 회사였는데 네. 그걸 인수하고 나서 3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이 회사의 어떤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그 SK 동박시장이라는 게 이제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를 모으거나 전기 화학 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회로기판 PCB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반도체 이런 데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자동차 배터리 쪽에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지금 그게 이제 그 머리카락 15분의 1 정도 두께하고 그 얇게 만드는 그 기술과 이걸 길게 만드는 그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 그게 지금 SKC가 가장 그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일진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는 이제 그 다양한 제품에 이제 공급을 하는 무조건 뭐 얇고 긴 게 좋은 게 아니다. 이제 다양한 제품의 그런 어떤 싱크를 맞춰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회사는 일진 머티리얼스거든요. 네. 이 SKC의 흐름을 볼 때 같은 동박시장의 여러 회사들을 같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KC 흐름은 뭐 보나 마나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추세도 무너지지 않고 21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닿으면 다시 올라가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21선에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여기에 닿지도 않았는데 벌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주식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를 보면 네. 이 회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지금 양대 축이거든요. 네. 지금 2차 전지 소재
이제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소재의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 산업의 쌀이다 보니까 그 소재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말고 또 하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은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많이 해갖고 굉장히 네.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이제 고점을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역시 시장은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 흐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어느 가격에 어떻게 사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수익률의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뭐 그 솔로스 첨단 소재, 솔로스 네. 이게 두산에서 매각한 회사죠. 솔로스 첨단 소재는 약간 모양이 달라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아직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치고 가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좀 옆으로 흐르면서 좀 힘을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하면 조금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추세가 좋은 당장 사면 당장 오를 수 있는 그런 SKC, 일진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이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비슷한 어떤 2차 전지 소재 같은 테마 안에 업체인데요. 있죠. 네. 네네. 대한유화. 대한유화. 네. 아, 이 종목 진짜 제가 이거 참교육 한번 당했습니다. 이 종목. 예, 이게 예전에 그 원유 가격 폭락하고 나서 다시 원유 가격이 오를 때 금호석유 화학이랑 이 대한유화를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매매를 했었거든요. 매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때 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주식을 포트에 담았었고요. 담았는데 당장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이 참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계속 움직이지 않고 다른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이 종목은 계속 이렇게 눌리면서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거의 한 달만 이렇게 눌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네. 예,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종목은 계속 가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이게 나중에 하자. 가더라도 가는 거 확인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이게 계속 좁아지면서 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걸 알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11만 원 초반대에 사서 한 12만 원에 계속 매매를 하는 부분을 계속 패턴을 지속하다가 개인 투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다른 종목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더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하더니 또 이런 상황이 나오고 하더니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따라가기가 되게 애매해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이만큼의 상승 목표치를 또 갖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쳐서 이때라도 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노려보고 샀어야 되는데 11만 원에 샀던 종목이 다시 이걸 15만 원에 주고 사기가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포트에 담고 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일부라도 좀 한번 샀으면 일부라도 흐름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면 당장 뭐 그냥 매도해서 다 그냥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했다면 그 포트 중에 일부라도 갖고 있었다면 이게 10만 원부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중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그 다른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네. 예, 금호석유하고 그리고 대한유화. 이 대한유화를 소개를 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잡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사신다고 하시면 이거 끌고 가셔야 된다고 목표가 30만 원 보고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종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금 계속 신고가 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을 지금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56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뭐 약간 안정적인 그런 화약 분야의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분림학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장기 투자로 한 56만 원 정도 본다라고 증권사의 리포트를 나왔는데 이건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이제 증권사의 의견인데요. 네. 근데 이 가격에서 56만 원을 바라보면서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지금 밀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개별적인 이슈, 경영권 분쟁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흐름을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네. 그때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대한유화도 조금 그런 부분의 기준을 잡고 볼 때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볼게요. 어제 질병관리청장이 러시아의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은 상온에서 유통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각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전문가님. 네. 러시아의 백신이 사실 시장에서 제일 먼저 엄청 빠르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믿지를 않았어요. 네. 중국도 그 다음에 백신이 나왔는데
또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그런 국가들은 공산주의 그런 국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에이 저게 뭐 좀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런 뭐 이렇게 그냥 뭐 쇼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선 그냥 말았는데 그게 지금 요즘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뭐 네. 이제 모더나나 이런 모더나나. 백신들이 지금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저온에서 유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러시아의 백신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지금 시장에서 이후에 이제 유럽 쪽에서 그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이제 수입을 하겠다,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의 위탁 생산을 지금 한국 회사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게끔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소문이 나면서 맞아요. 뭐 기밀 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다라는 MOU를 체결을 하면서 지금 이수앱지스하고 바이넥스가 지금 상한가를 갔거든요. 바이넥스는 상한가를 못 갔고요. 네, 이수앱지스가 바이넥스는 21% 상한가를 갔는데 급등했네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누군가 미리 알았어요. 주식은 항상 와, 누가 아는 걸까요? 예, 주식에 답이 있는 거죠. 예, 이게 돈을 갖고 네.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 뭐 정보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래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런 어떤 호재가 있는데 그 종목이 계속 내려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이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 뭐 사돈의 팔촌의 돈을 다 끌어서라도 이 종목을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그냥 뭐 한두 두 주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올인. 예, 저는 그쵸. 전재산 다 그냥 올인할 올인이잖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누군가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 먼저 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따라가도 되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그러게요. 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좀 어려운 영역이고요. 일단 정고점 부근에 갖다 놨으니까 이건 넘어갈 거고 내일 여기서 물량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리고 이 종목은 그런 코로나 어떤 백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신선한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 추세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근데 저는 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 저희 회원분들이나 뭐 이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을 건데 네. 일단은 그냥 한번 경험 삼아 지켜볼 수는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종목들은 미리 이슈가 있었을 때 이게 터져도 다 죽었는데 이 이수앱지스라는 종목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서프라이즈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조금 지켜보시고 좀 재미삼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진입하지 말자 결론은. 바이넥스는 예, 진입하지 미리 말자. 올랐고 네. 예, 횡보하면서 기다렸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상담을 누가 의뢰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뭔가를 기다리는 게 있긴 있다. 근데 지금 그게 터졌는데 나왔는데요. 확장하면서 열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존에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지금 물량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쌓여 있는 이 부분도 있고 오늘은 이제 첫 이슈니까 좀 지켜보고 내일부터는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그런 걸 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딱히 많이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지금 팔려고 이제 오르면 더 오르면 네. 팔겠다. 이거를 지금 더 오르면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네. 오르면 팔겠다 살 이렇게 시간해야지 하는 사람이 얘기하시는 많겠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테니까 굳이 네. 이 종목 아니어도 종목은 많이 있다. 굳이 이제 그냥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고 그냥 이런 어떤 공부를 해보자 패턴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당장 매수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게임주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연일 강세 보이는 가운데 이제 실적을 좋게 발표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그 전에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네. 그 펄어비스 한번 보여드리면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그날 이제 그 슈팅이 걸렸을 때 그 어떤 분께서 이제 그 저희 방에다가 한번 물어봤을 때 제가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자. 근데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팔자. 이제 이 과실이 이제 열매가 맺었으니 열매 떨어지기 전에 썩어서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냥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죠. 이런 종목이 기준을 잡아주니까 네. 오늘 이제 게임빌, 예,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좀 이제 고가로 마감을 하는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고가로 마감하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 게임빌은 지금 현재 위치나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게임 회사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하나하나 올라갈 때 일단 게임빌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그 급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 자리에 갖다 놔서 조금 약간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종목을 볼 때 여러 종목들을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혼자 가면은 이게 잡기가 애매한데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면 위메이드도 지금 위에 매물 소화하면서 윗꼬리를 맞긴 했지만 이것 또한 같이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고요. 조이맥스. 네, 조이맥스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매를 많이 해보니까 종목별로 이제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위메이드하고 조이맥스는 굉장히 이게 까다로워요, 종목이.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참고하시고요. 조이맥스는 그냥 오르긴 했지만 별로 매매하기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넷게임스. 네. 넷게임스도 지난번에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거 그때 여기서 그때 종목 상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보유해보자. 이게 크래프톤 관련 상장 어떤 이슈도 있고 게임주들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이 종목 한번 들고 보고 하단 오면 한번 추매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뭐 하단 안 주고 그냥 가네요. 네, 그냥 가고 그냥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앞전에 터진 요 거래량은 속임수 거래량이라서 그러니까 속임수 음봉이라서 일단은 요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번 끌고 가보자.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 요 넷게임스가 지금 흐름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이건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고 좀 네.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고 조정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게임주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게임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게임 종목들 개별적인 전망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고 꼼꼼한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게임주들까지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네. 또 우주산업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여전히 꾸준하게 관심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트랙 아이가 급등세도 보이기도 했죠. 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당장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무지하게 생각했던 저를 한번 그 응징 한번 해주고 싶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사실 처음에 봤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우주항공 ETF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화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을 줬다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눌렸거든요. 이게 속임수였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몰랐고요. 이걸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우주항공이 지금 당장 어떤 성장성이 있을까? 이게 우주여행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쏜다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좀 겹쳐서 올랐나 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겼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약간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어쨌든 시장에 그런 참교육 한번 당했고요. 참교육 이거 지금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네네. 속상한 참교육. 네, 되게 속상합니다. 이거 물어보고 싶네요. 너 어디까지 갈 거냐고.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매물 소화하고 지금 다시 뻗었는데 네. 이 같은 또 종목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츠로테크고요. 네. 비츠로테크. 예, 비츠로테크는 지금 한번 여기서 상승 주고 눌렸다가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조금 흐름은 뭐 3등주의 흐름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약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내려갈 듯 하더니 다시 양봉으로 세우면서 물론 세트라이가 가주니까 약간 이제 2등주로 약간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인공위성 뭐 어떤 것들을 쏜다라고 할 때 가장 1등주 대장주로 나왔던 그 종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양ENG하고 한양디지텍인데 얘네는 네. 이제 완전히 흐름이 안 좋습니다. 한양디지텍. 네, 한양디지텍. 또 흐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요. 일단 이쪽은 원래 이 한양ENG하고 한양디지텍 이 종목이 그 인공위성 어떤 테마 이런 것들에서 AP 시스템과 함께 이제 조금 대장으로 항상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이 새로 열릴 때는 실제 이제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가 간다.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 시장이 개화할 때 한번 테마로 한번 올라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다르다. 그때도 세트랙 아이는 잘 가긴 했어요. 물론 이번에 하나의 이슈가 있으니까 좀 약간 더 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가도 너무 잘 간다. 지금 3만 원에서
지금 7만 원까지 오는데 2배 오는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지금 이 이상 뭐 얼마나 더 갈 건지. 근데 이런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테마가 뭐가 있을까 시장에서 네. 그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앵커님 아시나요? 다음에 어떤 테마가 이렇게 갈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말을 함부로 내뱉어도 될까요? 아니, 저는 그냥 전문가님 어차피 뭐,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예,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요. 네. 본인이 세트랙- 얘기하셔도 아무도 따라 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저는 세트랙 아이가 어제도 네.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도 연달아서 보였거든요. 네.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아니, 올라가지 이렇게 않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어떤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요? 네. 테마요? 네. 우주항공 산업 말고요? 네. 그 다음에 우주한 아. 상황 말고 또 조명받을 수 있는 어떤 산업이 뭐가 있을까 혹시 그냥 막 생각나는 거 약간 없나 해서. 풍력. 아, 풍력이요? 네, 갑자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네. 좀 로봇을 보고 있어요. 로봇. 네, 로봇이 비슷하네요. 좀 미래산업. 네, 그렇죠. 네. 미래산업의 항공보다 사실 로봇이 먼저 시장이 이거 개화하지 생방송 않을까. 아니면 다시 대답하고 싶다. 네, 다시 로봇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시. 네, 우주항공 다음에 뭐가 어떤 게 괜찮을까요? 우주는 미래산업이니까 로봇? 아, 네, 로봇.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로봇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흐름은, 아직까지 흐름은 그렇게 뭐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네.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장은 지금 로보스타로 보이고요. 어. 로보스타가 이제 대주주가 LG전자고, LG전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 산업을 다음에 좀 신규 먹거리 산업을 좀 키우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랐는데요. 지금 이 박스권 만들고 있고 급등을 하고 나서 눌렸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한 21선 근처에서 다시 이제 한번 양봉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다가 옆으로 기면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찬가지로 LG전자가 그 2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또 로봇 회사가 있는데요. 로보티즈.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과 좀 같이 보면서 네, 로보, 뭐 이런 주가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지 않나. 우주항공 다음에 어떤 부분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여쭤봤는데 제가 보셨죠? 방송 로봇 관련주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그동안 떠들썩했던 애플카 이슈가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잊혀진 것 같아요. 이제 네. 모든 분들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조정이 네. 기회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 네.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애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에서 대답을 했을 때 네. 현대차에서 좀 여지를 많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애플과는 자율주행 차에 대한 건 하지 않는다. 뭐 전기차는 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전기차 다음이 자율주행 차고 자율주행 차를 나중에 할 때 되면 이 공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다 안 한다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 자율주행 차는 아직 개발하려면 멀었고요. 지금 당장 눈앞엔 전기차가 있는 건데. 그럼 뭐 자율주행 차를 안 한다는 거지 전기차를 애플과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를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회 공시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 회사 하려고 해요. 맞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전부 100% 다 부인입니다. 안 합니다라고 해놓고 네. 시간이 좀 지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냥 주가의 흐름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굉장히 현대차는 지금 광고가 됐다. 네. 모든 회사의 현대차 그룹 자체가 애플이 지금 현대차랑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 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느 자동차 회사랑 협력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아니 그 정보력이 제일 많고 제일 똑똑한 애플이 현대차랑 하려고 했는데 야 거기부터 한번 살펴봐 라고 할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현재 애플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지금 이득을 봤다. 뭐 손해본 게 없다. 지금 이득을 본 게임을 했고요. 현대차는요. 그런 어떤 광고로 인해서
뭐 그 전에 주도권을 뭐 누가 갖냐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잃은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현대차는 굉장히 현대차 그룹 자체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뭐 손해 본 게 없고 네. 얻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맞아요. 이제 현대차는 독자적으로도 그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여러 회사들의 그런 제안을 오히려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이때 아니면 현대차를 잘 올라가고 있었던 주식 쳐다만 봤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살 수 있을까? 지금도 놓치면 이제 뭐 살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 태풍이 몰아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투자나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좀 무서울 때 용기를 내고 네 그냥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조금 공포를 느끼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올 때 좀 욕심을 부리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애플카 이슈가 오히려 현대차에는 실보다는 득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종목들 세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신강섭 전문가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영상으로 볼게요. 네, 신강섭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세종공업은 수익률 11.81% 기록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 7.4%, 3기는 마이너스 1.21%, 레이크 머티리얼즈 5.4%, LG 6.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네. 그뭐 수소차 관련주고요. 자동차 뭐 부품 그리고 뭐 자회사 어떤 그런 상장 이슈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좀 잘 흐름이 올라서 잘 올라왔던 흐름 중에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박스권 뚫고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고요. 얼마 전에 13,000원을 찍어주면서 12,000원 매물 소화하고 지금 애플카 이슈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다가 밑에서 지금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 현대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서 자동차 시장이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동차다.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자동차. 어떤 이런 주도주가 한 번에 시장에 형성이 되면요. 시장이 내려올 때 어떤 충격이 있고 내려올 때 저도 예전에 경험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한 번 흐름을 탄 그 주도주는 웬만하면 바뀌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갑자기 뭐 조선주가 가는 거 아니야? 뭐 건설주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다가 예전에 저도 참교육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 그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가는 종목이 눌렸을 때 어떤 그런 돌발적인 이슈로 눌렸을 때 그럴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한 어떤 그런 중간의 이슈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주도주의 그런 힘이 무너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네, 그 부분 항상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거 기회입니다. 그냥 지금 조정 줄 때 기회고요. 그냥 과감하게 담으시면 계속 가던 길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좀 천천히 흐름은 뭐 어떻게 좀 쉬었다가 뭐 내일 당장 오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포트에 나눠서 담으시면 항상 그리고 포트는 항상 분할해서 매수할 때는 분할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자. 좀 덜 사더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에 확 들어갔다가 아니면 자꾸 손절하고 이러지 마시고 약간 그냥 분할해서 나눠서 사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뭐 사다가 그냥 중간에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럼 또 다른 종목 하면 되는 거고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SFA 반도체고요. 이제 헷갈리시네요. 네, 앵커님께서 계속 SF 죄송합니다. 헷갈리시니까 SFA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반도체. 네, 일단 뭐 흐름 나쁘지 않고요.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눌러주는 모양이에요. 음봉으로 계속 눌러주는데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계속 떨어지는데 저점이 지켜진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갭으로 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양 보시면요. 지금 며칠째 장 초반에 상승 누르고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누르고 지금 계속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며칠째인가요?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점이 이탈할 법한데 이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이게 네.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빨리 팔라고. 팔아라, 기회 줄 때. 계속적으로 장 초반에 주고 이렇게 계속하면 개인들이 심리가 이거 떴을 때 팔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후반에 다시 사면 되니까. 아, 비쌀 때 팔고 다시 사야지. 비쌀 때 팔고 다시 사야지.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가면 못 사요, 또. 막상 내려가면 못 사거든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한 물량 갖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올려준다. 반도체가 지금 그 뭐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고 뭘 하지만 제가 유가 올라갈 때도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미국 주식 중에 옥시덴탈 사자 말씀드렸는데 사놓고 나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있다가요.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하루에 그냥 한 12% 정도가 상승하면서 한 번에 방영을 시켰거든요.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트렌드를 봐야지 주가만 너무 보지 말자. 반도체는 지금 풍기가 일어나고 있고 모자른다. 자동차 반도체 계속 없다고 난리고 네.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받는 건 당연하고요. 삼성전자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당연하다. 삼성전자 지금 슈팅 걸려갖고 8만 원 넘게 가고 5만 원부터 쉬지도 않고 올라갔는데요. 지금 뭐 내려온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당연히 조정 줄 때 또 뭐 사고 싶으신 분들 그때 사라고 기회 주는 거니까 네. 좀 이 부분도 반도체 이 SF의 반도체가 삼성과 어떤 부분에 후공정으로 많이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 모아가면 된다. 대신에 장 초반에 떴을 때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다가 장후반에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장후반에 여기 저점 잡아갖고 이 저점에서 기회 줄 때만 조금씩 모아서 가격으로는 한 7,000원 선 정도 보이거든요. 이 정도 부분을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추가적인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기다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으로 빨리 눌러갖고 21선을 빨리 터치시킬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미리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밀리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이 21선 밀고 올라올 때 21선에 닿고 요거 기다렸다가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기다려보자. 이 앞전에 이런 어떤 상한가나 이런 흐름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은 괜찮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3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3기 자동차 부품주고요. 네. 마찬가지 들어놓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 이탈 아직 안 했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1선까지 이제 그 저가에서 밀어 올렸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플 관련 그 어떤 이슈로 급락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3기 굉장히 해보니까 화끈한 종목이네요. 막 내려갈 때 한 번에 1, 2%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안 내려가고요. 근데 한 번에 그냥 9%, 뭐 한 번에 7%,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일단은 흐름은 아직 괜찮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앞전에 이제 매집했던 그런 봉들 중에 나간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 급하게 이렇게 급락이 떨어져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고 이 거래량이 많지 않게 떨어진 날마다 뭐 이슈가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날 떨어졌다. 이것도 뭐 밑에서 한번 조금 뭐 신규로 아직까지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또 기회 줬으니까 한번 조금씩 담아 보시면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주도주니까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스입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 종목이 네. 되게 재밌네요. 네, 일단은 21선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그 SFA 반도체도 21선에 이제 그 닫고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분봉상으로 보면 네. 이렇게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SFA 반도체처럼 아침에 떴다 밀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나오면서 나오다가 21선 정도 갔을 때 추가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전년비 82.4% 증가하면서 장중에 그냥 급등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살아나는 추세로 바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잘 올라가면서 버티다가 여기 애플 이슈로 이제 시간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니까 좀 같이 내려왔다가요. 오늘 좀 힘을 못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좀 다시 살려놓으면서 모양을 괜찮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5일선, 11선 전부 돌파하고 상승할 준비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자라는 모습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LG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LG 어떻게 보셨나요? 네, LG 네, 뭐 내려오면 무조건 담겠다. 그냥 내려와 달라 했는데 안 내려오네요. 네, 네. 역시 살 사람 많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볼륨 매장 상단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는 좀 상황 지켜보고 뭐 여기서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왔을 땐 잘 샀다.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오면 더 받으려고 했는데 뭐 일단은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가고요. 좋은 종목은 이렇게 살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살 기회 많이 주는 종목을 계속 사면 조금 이제 그 올라가기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살 기회를 잘 안 주고 가고 있고요. 네. LG전자 같이 봐야 되는데 네, LG전자도 지금 뭐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올랐다가 좀 숨고르기 하면서 쉬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였고요. 일단 LG전자나 LG그룹 관련주들을 보면서 근데 LG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랜덤 박스가 기다리고 있다. 5월 27일 날 네. 다시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열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LG 그룹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때 열렸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런 선장에서 만약에 저는 네. 코스피 지수가 LG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4천 간다라고 할 때 어떤 그룹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까? 현대차와 LG라고 보고요.
그중에 지주회사인 LG가 여태까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새로 구조조정하면서 핸드폰 사업부 정리하고 차량 소재 사업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LG 하우시스나 이런 게 다른 계열사로 독립해갖고 독자적으로 키운다고 하면 이 LG가 가장 크게 시세를 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유 의견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 세뱃돈 대신에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세뱃돈으로 주실 건가요? 네, 네. 태풍의 눈으로 가자. 네, 현대 글로비스 갖고 왔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요. 네. 네. 현대 글로비스는 이 현대 그룹이 지금 애플카 이슈가 좀 끝나고 네. 다음 이슈가 뭐가 있을까? 그냥 자체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게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순환 출자로 연결돼 있는 지금 회사가 현대차 그룹밖에 없어요. 기존의 다른 그룹들은 전부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현대차는 아직까지 그 해결을 못했어요. 2019년도, 2018년도에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헤지펀드 뭐 엘리엇이나 이런 게 다 반대를 해갖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결을 못했고요. 이게 지금 순환 출자가 뭐냐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갖고 있고 현대차는 기아차를 갖고 있는데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도는 거죠. 이게 이제 IMF 때나 이럴 때 하나가 망하면 다 연쇄적으로 도산이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에서 좀 정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지분을 대주주가 굉장히 조금 갖고 있으면서도 이 회사를 전부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에서 지금 정리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 정리를 못하면 이 회사에 약간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다 규제가 돼 있어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정의선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체제를 만들려면 정의선 회장은 이 현대차를 지배할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대모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의선 그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야겠죠. 네, 사야 돼요. 그럼 사야 되면 이 정의선 그 회장은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기존 다른 회사에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식의 값어치를 높게 만든 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해서 현대모비스를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오토에버하고 현대글로비스거든요. 현대오토에버는 그 전에 지금 그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도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봤었는데 따라갈 수 없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이 주식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보면서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더니 위에서 지금 그 현대오토론하고 현대 MN소프트라는 회사랑 같이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냥 현대오토 그 에버하고요. 그러니까 합병을 해버리면 할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현대오토에버에다가 몰아줬다. 지분 가치나 이런 여러 가지를 너무 유리하게 해줬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 걸고 난리가 났는데 정의선 회장이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구조예요. 예전에 그 합병을 하려고 그 현대 그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도 그 실패는 했지만 의도는 봤어요. 현대모비스에서 AS 부분하고 묘들 부분을 빼갖고 그거를 글로비스에 주고 그렇게 이제 합병을 시켜갖고 그 지배구조를 개편하려고 했거든요. 그 모듈 부분과 AS 부분이 장부상의 가치가 2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알짜 사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22%밖에 장부 가치가 되지 않으니 그거를 이제 글로비스하고 할 때 그 정도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거기서 실패는 했지만 의도를 보면 글로비스에다가 어떤 알짜 산업을 몰아주고 그 가치를 키운 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그 부분을 매각해서 다시 지분을 현대모비스로 확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시장에서 알게 된 거고 그 부분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번에 애플 이슈가 터졌을 때도 애플 이슈가 터졌을 때 제가 봤는데 일단은 모양이 달라요. 예, 모양이 다르고요. 뭐 타짜에서 뭐 얘기를 하죠. 소리가 다르다고. 예, 이거 뭐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하고 보시면 현대차하고 같이 보시면요. 현대차 박스권을 그리는 것 같지만 이걸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이번에 애플 이슈가 터지기 전에요. 예, 박스권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죠. 현대모비스 한번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그냥 여기 횡보하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보세요. 현대글로비스는 이전부터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했고요. 다시 눌렸고 다시 가려고 했다가 다시 눌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21선을 보시면 위로 틀었어요. 지금 전체적인 큰 힘이.
위로 틀었고 21선 이탈도 안 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지금 21선 이탈하고 다 밑에서 여기서 놀고 있는데 이 종목만 지금 21선 이탈 안 하고 21선은 상승으로 돌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약간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룹주하고는 모양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애플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 계산하면 시초가에 10% 편입하고요. 네. 네, 10% 편입하고 손절가는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이 정도 하단 그냥 한 18만 원 정도 두고 그리고 목표가는 보시면 네. 일단 사실 제가 원래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도 저는 손절 안 할 종목을 사고요. 자신 네. 있는 종목을 사고 와. 목표가도 따로 두지 않는데 멋지시네요. 네, 방송국에서 자꾸 손절가 목표가 제시하라 그래갖고 그냥 제시를 하면 저는 이거 이번에 오르면 1년 내내 오른다라고 보고요. 네, 1년 내내 지배구조 개편하기 전까지 장기적으로 얼마나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1년 내내 이런 종목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SK CNC예요. SK CNC가 SK하고 합병을 했는데요. 그 종목이 6만 원에 상장해갖고 30만 원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SK CNC로 모든 걸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제가 좀 경험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르다. 나도 다르다. 이거 끝까지 본다. 이번 연도 말까지. 예, 그래서 좀 들고 가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시장 상황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한번 끌고 가면서 LG와 함께 크게 두 축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 1년 정도 보고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설을 맞아서 아주 큰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매수가는 시초가의 10%라고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굳이 필요는 없지만 잡는다면 18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어요. 아, 시청자 종목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아쉽네요.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와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종목 상담을 아닙니다. 다음번에 할 수 있게 또 정말 열정적인 이런 모습 너무 네, 좋습니다. 미리 주셨던 종목은 다음번에 또 잊지 않고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설날에 뭐 하시나요? 뭐 하실 설날에 계획이세요? 지금 딸을 만나러 가고 싶고요. 네, 네, 저도 따님이 딸이 이제 지금 10살인데 네. 딸도 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갖고 오늘 방송 때문에 좀 오늘 좀 늦게 가든지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면 멀리 계시는 건가요? 네, 평상시에는 제가 또 이제 이쪽에 제 집이 지방이라서 네. 좀 뭐 나와서 뭐 개인적인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따님분이 주식 투자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따님분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어요? 요즘 네. 우리 딸은 현대위아를 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네, 대한항공 다 팔고 삼성전자 다 팔고 네, 지금은 현대위아로 네, 나눠서 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잘 많이 보내십시오.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수고 받으십시오. 많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올해는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